8. 사회사업의 발전. 조직적인 야간 사업이 1902년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야간의 혼란스러운 지역을 순찰할 사관들이 임명되었으며 부도덕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되었다. 1895년에는 11세밖에 안 된 성적 학대를 받은 어린 소녀를 위한 시설이 런던에 개원되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초기에 호주 정부는 소외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구세군에 요청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 1901년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런던의 안식처를 개원했다. 인도에서의 기근 상황은 구세군이 인도 고아들을 위해 지원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이유로 인해 유사한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비록 많은 서구 국가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서의 돌봄 사역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지만 오늘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구세군의 돌봄을 받고 있다. 1895년에는 군인들을 위한 사역도 세밀하게 조직되었다. 군인들을 위한 숙소와 휴양시설, 그리고 여가 활동과 영적, 도덕적 복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다. 1907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런던에 자살 예방부가 설립되었다. 자살 예방부가 설립된 후 런던의 모든 경찰서에 행정 규정이 마련되어 담당 경찰관은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세군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이 이 일을 관리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 구세군의 사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자살 기도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치유의 요청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구세군을 개전했을 때 일본에서는 인가받은 매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 매매되었다. 그렇게 매매된 이후 그들의 여생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었으며 각 도시에 특별히 마련된 숙소에서 경찰의 감독 아래 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이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록 법으로는 통과되었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법이었다. 일본에서 구세군 사역 초창기에 도쿄에 율락 여성들을 구출하는 시설을 개원했다. 1900년 일본 구세공보 특집호에는 이와 같은 일에 노예와 같이 붙잡힌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탄원과 관련법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이와 같은 여성들을 돕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구세군에 지원을 하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사관들 일행은 인가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율락가를 방문하여 구세공보를 배포했다. 율락업주들이 구세공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자마자 구세공보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다. 구세군인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도쿄와 요코하마의 신문기자들이 현장에 급파되었다. 일본 전역의 언론들은 구세군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시민들이 요청한 대로 자발적으로 율락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여성들과 부모들로부터 율락 여성들을 돕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구세군 사관들이 율락 여성들 개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자마자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다. 그러나 구세군은 그 운동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율락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여성에 대해 그 누구도 빚이 있다고
그 여성을 계속해서 붙잡아줄 수 없다는 내용의 율락업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발동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인도에서는 전체 종족 중에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국가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와 명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없어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추산된다. 그들의 습격은 보통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법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극히 적었다. 인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범죄 계층들을 교화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출했다. 1908년에 인도의 중앙정부 부총독인 존 휴웨트 경은 영국과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성공적인 사회 갱신 방법에 감동을 받아 실험적으로 경찰의 감독 아래 있는 300여 명을 구세군에 인계하겠다고 제안했다. 1년이 지나자 정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구세군의 노력이 성공한 것에 너무나 흡족해하며 푼잡, 마드라스, 벵갈, 비하르, 오리사, 안다만 섬에 다른 시설을 설치했다. 수많은 산업시설 외에 모든 시설에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과 청소년들 중에서 교사들을 모집했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수많은 시설들은 문을 닫았으며 수용인들은 정부에 의해서 석방되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 더 이상 경찰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에서 살던 유럽인들은 구세군에 대해 거의 무지했으며 현지인들도 극심한 기근이 닥칠 때까지는 마찬가지였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정부는 구세군에 음식과 건물 지원을 약속하며 구호 사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부터 자바에 구세군이 진출하는 것이 보장되었다. 그 후 작은 원주민 오두막에서 의사인 윌 부정령은 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폭넓은 사역을 시작했으며 마침내 정부는 윌리엄 부스 기념병원으로 세마랑 안과 병원을 건립했다. 거린들을 위한 사업도 기근 구호 사업의 결과로 조직되었다. 자바에 구세군이 도착하기 50년 전에 네덜란드 정부는 군인들의 통제 아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했다. 기근 후에 구세군은 이 공동체 인수를 요청받았다. 이 시설에 대한 재조직과 운영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로마 가톨릭 신부는 이 공동체를 방문하고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이곳은 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변했다. 구세군은 1928년 처음으로 마드라스 지역에서 사역자와 재정의 부족으로 시설을 폐쇄하려고 했던 한센병 환자 수용소를 인수하면서부터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착수했다. 인도에서는 그 후 다른 지역에서 2개의 한센병 환자 수용소를 개원했다. 1896년 진료소로 설립된 캐서린 부스 병원은 타밀나두 주에서 가장 좋은 건물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 병원은 구세군 의료 선교 사업의 초기 형태였고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에서 50개 정도의 병원과 150개소의 보건소와 진료소의 원형이었다. 인도는 또한 수많은 지역에서 구세군 사업에서 독특한 부분이 된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실험적으로 운영한 곳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역은
카리비안 동부 아프리카에서 시행된 맹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이며 케냐의 조이타운에서는 다중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센터를 개원하기도 했다. 1909년 노르웨이에서는 오늘날의 수많은 지역에서 노인과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양로원이 처음으로 개원되었다. 오늘날은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구세군이 운영하는 은퇴 주거 지역이 있다. 1928년 프렌치 기아나에 프랑스 정부에서 형을 받고 정착해서 사는 죄수들과 전과자들에게 구세군을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세군 사관이 파견되었다. 파견된 사관이 프랑스에 돌아온 후 그 지역에 만연된 상황이 구세군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호의적인 동의로 1933년 프랑스 기아나에 6명의 사관이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평생 머물도록 선고를 받은 1,500명의 전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우의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고 여가 활동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3개의 시설이 개원되었으며 이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관들은 범죄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년 동안 구세군의 감독 아래 모범적으로 복역한 석방된 사람들을 프랑스로 귀환시키는 것을 주선할 수 있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언론과 여론을 통해 구세군은 범죄자 수용시설의 해악과 특히 7년 이상 선고를 받은 죄수를 전과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1952년 질병으로 인해 프렌치 기아나를 떠날 수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달리 마지막 범죄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했다. 떠나온 사람 중에는 구세군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이 회복된 사람들이 많았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어떤 사회악들은 성공적으로 극복되었지만 구세군 초창기에 직면했던 어떤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노숙자 문제, 실직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와 마약에 의존하는 문제 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서구 사회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남아있으며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